안녕하세요. 장원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이혼 소송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년간 변호사 할 때 주로 많이 했던 건 부동산 건설 분야인데요. 이혼 소송도 요즘 추세가 거의 세 쌍 중에서 한 쌍 이혼하다가 거의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혼이 워낙 많아진 시대이다 보니 이혼 소송이 워낙 많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혼 소송이 아주 어려운 분야는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이혼 소송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저만 해도 1년에 뭐 작게는 10건, 많게는 20건 정도를 하니까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꽤 많이 했죠. 오늘은 근데 뭐 제목을 이혼을 잘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혼을 부추겨서 그런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결혼을 해서 잘 사는 것이 부부로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불가피하게 서로 헤어져야 될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잘 대처하는 것과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서 강의를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의가 이제 출발이 이제 이혼이 뭐냐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잖아요. 예.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결혼했냐 이렇게 하면 결혼식을 올렸을 때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법률의 세계에서는 혼인 신고를 했을 때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결혼이 된 거고요. 그럼 이혼이 뭐냐 이렇게 하면 혼인 신고가 말소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법률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신고가 말소돼서 혼인 신고가 없어지는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이혼이 된 거죠. 그러면 그런 과정을 그럼 이혼이라는 혼인 신고를 정리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그러면 부부 두 사람이 뭘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혼은 방식이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협의 이혼이고요. 두 번째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지금 추세는 1년에 한 10만 상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 이혼을 하는 비율이 한 80, 90% 정도이고 재판상 이혼하는 것이 10% 이제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1년에 평균 10,000건 정도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거고요. 한 8, 9만 건 정도는 협의 이혼을 통해서 이제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혼 상담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이혼에서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혼할지 여부를 정하는 겁니다. 통상은 많은 사람들은 이혼할 때쯤 되면 그 돈이 중요하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이혼할 때 분할을 받거나 아니면 유자를 받느냐 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혼을 할 때 제일로 중요한 게 이걸 꼭 이혼을 해야 될 건가 아니면 계속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이혼을 한번 했다가 다시 또 번복하고 또 다시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받게 되는 엄청난 이제 심리적인, 육체적인 고통이나 상처들을 생각한다면 이혼 여부는 되게 신중해야 됩니다. 또 자식이 이렇게 태어나 있으면 자식의 인생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의 장래를 또 생각해 본다면 부부가 이제 서로 남남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걸 어렵더라도 참고 살 것인지 하는 걸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라고 제3이제 상담할 때 말씀을 드리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돈 문제입니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다시 이제 조금 설명을 상세하게 좀 다시 드릴 텐데요. 어쨌든 두 번째 중요한 게 돈이고 세 번째는 자식문입니다. 자식은 실질적으로 누가 키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육할 때 발생하는 이 양육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키우지 않는 사람이 애가 보고 싶을 때 찾아가서 만나거나 아니면 집에 데려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놀기도 하는 면접 교섭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무적으로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이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혼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현실적으로 위조라와 재산 분할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최대한 원하는 만큼을 얻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정하는 것이고, 자식은 아까 말한 대로 누가 키울지, 양육비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누가 이걸 키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걸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해보면요. 이혼을 처음에 가정 불화가 특히 가정 폭력이나 이런 가정 학대 이런 것이 심해서 올 때는 어쨌든 어떻게든 빨리 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이혼 과정이라는 게 보통 1년, 좀 재산이 많고 이제 숨겨둔 재산이 있거나 이럴 때는 1년 반, 길게는 2년까지 재판을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헤어지는 과정은 금방 최초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일상이 좀 정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 1년 이렇게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는 재산이 이제 더 이제 현실적인 어떤 돈 문제가 더 이제 중요한 문제로 부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남녀 간의 감정이라든지 그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이나 이런 것은 좀 아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자료 재산 분할을 할 때 특히 좀 주의할 게 뭐냐면, 대부분은 이제 주목을 하는 게 처음에는 위자료 부분을 주목하는데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것에 대한 돈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혼 원인이 되게 뭐냐면 가장 많은 원인이 부정행위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돈이 없거나 이제 실직한 상태거나 이런 상태에 놓였을 때도 되게 이혼을 많이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갈등, 친족 간 갈등, 내지는 이제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러한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실질적으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부분을 따지다 보면 진흙탕 싸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 원인 제공자 여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이게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진흙탕 싸움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한 대 때리려고 하면 내가 한 대 맞아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의 뭐 잘잘못을 얘기하면 곧바로 이제 대부분은 반격을 하면서 그것이 계속 그 갈등이 깊어집니다. 그럼 나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나의 감정을, 나는 억울한 감정을 이제 호소해서 재판부에 설득하려고 하는 내용이 결국에 상대방도 똑같은 상황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이 뭐 진실이든 아니면 그것이 이제 진실이 아닌 거짓이든 재판부에서는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진흙탕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자료를 잘잘못을 따지는 쪽에 자꾸 너무 집중해서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겠다. 나는 좋은 사람이고 상대는 나쁜 사람이고 이혼의 원인 제공은 상대방이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싸움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얘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 분할에 대한 얘기인데요. 재산 분할이 사실상 돈 문제를 여기서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혼 상담할 때 놀라는 게 위자료 금액이 되게 적다는 것에 되게 충격 많이 받습니다. 보통의 이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에서 여기를 3천만 원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위자료를 뭐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든 뭐 가정학대가 오래됐든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재산의 금액이 되게 적으면 1,000만 원, 재산이 좀 있으면 3천만 원은 안에서 결정되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가 아주 좀 전에는 4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하다 1억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해결해 주는 금액이 1억인데 이혼으로 인하는 것들은 그에 비추어 가격을 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내가 수십 년간 아니면 학대를 받거나 고통을 받거나 그 바람 피운 걸 내가 참아준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걸 돈으로 환산하자면 이 상황이 이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자료보다는 재산 분할에 집중해서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재산 분할에서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저희가 해보면 숨겨둔 재산이 있을 때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혼이 하루아침에 딱 오늘 이혼하겠다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가정 불화가 짧게는 몇 개월, 그다음 길게는 몇 년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재산을 적게 주기 위해서 재산을 되게 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겨둔 재산을 어떻게든 사전에 잘 파악하려면 이혼 소송을 하면서 찾을 때 되면 사실상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이제 이 숨겨둔 재산이 어떻게 되고 있을지 하는 그거를 상대방이 잘 눈치채지 못할 때 미리미리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놓는 것이 좀 이제 재산 분할에 있어서 좀 유리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결국에 이 필요한 자료들, 아까 말한 위자료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료가 됐든 아니면 친족 간의 갈등에 대한 자료든 필요한 자료는 시간을 두고서 충분히 확보해 놔야 됩니다. 이 지금 필요한 자료라는 부분이 재판을 막상 하게 되면 재판하시는 판사님은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증거 자료를. 바람을 폈다. 그럼 바람을 피운 자료를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재산을 빼돌렸다. 그럼 재산을 빼돌린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이 자료를 이 재판에 들어가서 소송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확보하려면 미리 상대방이 다 알고 다 없앴거나 다 감추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겨둔 재산을 잘 파악한다는 문제는 곧 필요한 자료를 시간을 두고 확보한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인데 재판이라거나 헤어져야 된다는 결심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준비를 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결국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사실은 필요하겠죠. 제가 앞서 여러 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은 로스쿨에 들어와서 변호사가 1년에 1,500명 이상 이렇게 배출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소송에 있어서도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많고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이렇게 받는 그 비용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이제 시간이나 이제 정신적 고통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자식 문제인데요. 자식 문제는 뭐 가급적이면 누구를 키울 것인가 여기서 설명을 이제 드리면
누구를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개 이제 법원의 입장을 잠깐 설명드리면 친권 양육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인 자녀는 대개 연령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모 중에 누가 이제 양육을 할지를 정합니다. 그렇게 뭐 쉽게 얘기하면 애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이거나 영유아 상태일 때는 대부분 엄마가 키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가급적이면 엄마가 이제 키우는 것이 이제 맞다고 보죠. 왜냐하면 되게 사회생활은 아빠는 돈을 벌어서 외부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고 애를 양육하기에는 엄마가 좀 더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애가 중학교 사춘기 정도 되면 본인에게 정하라고 합니다. 애를 그 가사조사라고 해서 법원에서 불러서 애와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엄마랑 살지 아빠랑 살지를 본인 보고 정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친권자 양육자는 대충 그런 큰 틀에서 이제 정해진다고 보는 거고, 양육비도 이제 법원에서 정하는 양육비가 있습니다. 양육비 이제 표라고 해서 이제 두 사람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뭐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이 얼마면 어떻게 부담을 해라 하는 것들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교섭권도 부모 입장에서 면접 교섭권을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자식의 복리 차원에서 자식을 위해서 인정해 주는데, 통상은 뭐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런 정도로 금요일 날 데려갔다가 일요일 날 데려다 주는 방식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나 이럴 때 특수한 경우에는 좀 더 일주일이나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이혼을 잘하는 법이라는 제목하에 이혼 소송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